처벌법이 시행됐지만 노동 현장은 여전히 위험합니다. 건설 현장 재해가 빈발하는 청주는 특별 관리 대상인 레드존 지정이 유력합니다. 청주 상당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민주당의 공천 포기로 국민의힘 무혈 입성 가능성이 현실화되자 네거티브 공천 경쟁이 과열되고 있습니다. 설을 앞둔 전통시장의 표정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시장 규모에 따라 울고 웃는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충주의 대형 문화시설 건설이 잇따라 가시화됐습니다. 예술의 전당과 미술관, 박물관 3곳이 동시에 추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뉴스투데이 충북 소식입니다. 어제 충북 코로나19 발생 현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신규 발생 확진 환자는 299명입니다. 지역별로는 청주 198명, 충주 36명, 제천 8명, 음성 26명, 괴산 1명, 진천 16명, 증평 7명, 영동 7명이 확진됐습니다. 충북 누적 환자는 14,269명, 누적 사망은 125명입니다. 일하다 죽지 않게 해라는 노동자들의 외침이 되풀이되지 않게 하겠다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어제부터 시행에 들어갔는데요. 가장 윗선인 회사의 최고 경영 책임자까지 일터의 안전관리 책임을 무겁게 지우자는 게 법의 취지입니다. 과연 이 법이 시행되면 위험한 현장이 정말 달라질 수 있을지, 또 법의 한계는 무엇인지 두 기자가 집중 보도합니다. 먼저 이채연 기자입니다. 지난주 폭발 사고로 4명의 사상자를 낸 청주 전기차 배터리 제조업체. 적합 판정도 받기 전에 보일러를 가동하다 사고가 났습니다. 애초 심사 기준에도 미치지 못해 산업안전보건공단이 보완을 요구했는데 2달여 동안 개선하지 않았고 결국 참사로 이어졌습니다. 이 업체에서 불과 300m 떨어진 또 다른 의약품 원료 제조업체에서도 이달 초 폭발 사고가 있었습니다. 실험을 하던 40대 연구원이 유해 화학물질인 다이옥산을 드럼 용기에 담다 폭발이 일어나 얼굴에 2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규격에 맞는 케이블을 쓰지 않았고 화학물질용 보호복과 보호구 등 4종 보호장구도 써야 했지만 코와 입을 가리는 마스크만 쓰고 있었습니다. 격지를 하고요. 그다음에 플렉시블 케이블을 통해서 연결을 하고 되는 게 맞습니다. 관리 감독이 저희가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근본적으로 해결을 하려고. 그런데 이 업체는 불과 5달 전인 지난해 8월에도 사고를 냈습니다. 생산 과정에서 화학물질이 역류해 직원 3명이 다치고 1명이 전신 화상을 입었는데 이때도 안전보호장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았습니다. 일사다이옥산 등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시설에서 작업할 시에는 보호장구를 착용하여야 하나 사고 사업장은 이를 위반하고 착용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되어 고발 조치하였습니다. 이처럼 지난 5년 동안 도내 제조업체에서 일하다 목숨을 잃은 노동자는 70여 명에 달합니다. 유예기간을 거쳐 중대재해처벌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앞으로 안전보건 의무를 지키지 않아 재해가 발생할 경우 경영 책임자가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책임자들이 대부분 이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벌금형이 나왔거든요. 대표이사에게 직접 처벌이 가해지기도 하고. 대표이사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는데 기존과 달리 형사처벌의 상한선은 없고 하한선을 만들어 처벌을 강화한 겁니다. 하지만 최근 5년간 도내 산재 사망사고 통계를 봤을 때 앞으로 사망사고가 나더라도 법 적용을 받게 될 사업장은 22%에 불과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이나 공사비 50억 원 미만 현장은 2년 유예기간을 둬 법 적용에서 제외되기 때문인데 제조업만 놓고 보더라도 지난 5년간 사망사고의 76%가 이 같은 미적용 사업장에서 발생했습니다. 화학사고라든지 폭발사고가 났을 때 그것을 방지하기 위한 계획서를 사업주가 제출하고 그것이 적정한지를 노동부가 감독하는 것인데 그런 위험한 화학물질을 쓰더라도 노동부의 관리 감독 대상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중대재해처벌법은 시행됐지만 사각지대를 보완하라는 목소리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채연입니다.
건설 현장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지난 2020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산업재해 중 건설업에서 발생한 건 제조업 다음으로 많았습니다. 충북 도내에서도 안전장치를 갖추지 않고 현장 감독을 소홀히 하는 문제로 건설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빈번했습니다. 지난 19일 청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건물 보수 공사를 하던 60대 노동자가 6m 아래로 떨어져 숨졌습니다. 건축 자재를 건물 안으로 넣기 위해 3층 외벽에서 창문을 떼다 추락한 건데 추락 방지용 안전골이나 안전모를 쓰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6월에는 청주의 한 주상복합 건물 신축 현장에서 60대 하청 노동자가 8m 아래 지하로 추락해 숨졌습니다. 당시 현장에는 안전 발판이나 추락 방지망이 없었습니다. 많이 높았어요. 밑에서 내려다 봤을 때도 다급하게 동료분들이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자는 청주에서만 지난 5년간 24명, 충북 전체는 80명에 이릅니다.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는 최근 5년간 건설업 산재 사망사고가 많은 지역을 레드존으로 지정해 집중 관리하겠다고 발표했는데 경기, 화성, 이천 등과 함께 충북 청주가 유력하게 꼽힙니다. 레드존으로 설정되면 건설 현장의 난간이나 발판, 추락 방지망 등 안전설비가 제대로 갖춰졌는지 공단이 불시에 점검하고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를 통해 처분을 받게 됩니다. 공단은 다음 달부터 레드존 단속을 시작하고 연말까지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본격 시행되고 집중관리감독 대책도 나왔지만 현장 노동자들은 이 정도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정작 대부분의 산재가 발생하는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 현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서 제외됐거나 유예됐기 때문입니다. 현장에서는 벌써부터 법망을 피해 꼼수 발주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50억 미만의 그 처벌 조항을 적용해서 큰 대규모 발주 공사를 50억 미만 발주로 공사로 만들어서 그렇게 쪼개고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처벌 대상인 경영 책임자는 정확히 어떤 직책인지, 기업에서 안전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조치는 무엇인지 등 법조문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잇따르는 가운데 관건은 법이 실제 어떤 기준으로 적용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은초입니다. 오미크론 변이로 감염자가 크게 늘면서 오늘 29일부터 고위험군만 PCR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밀접 접촉자와 의사소견서 보유자, 60세 이상, 자가 검사키트 양성자만 PCR 검사를 받고 일반 도민들은 보건소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자가 검사키트로 검사할 수 있습니다. 또 발열과 호흡기 증상 환자는 다음 달 3일부터 도내 21개 호흡기 전담 클리닉에서 신속 항원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제천시는 일반인 대상 신속 항원 검사 전용 임시 선별 진료소를 화산동 제천체육관에 설치해 29일부터 운영하며 신속 항원 검사에서 양성인 경우 청천동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PCR 검사를 받도록 이원화했습니다. 청주 상당 국회의원 재선거에 민주당이 후보를 내지 않기로 하면서 국민의힘의 무혈 입성 가능성이 높아졌죠.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말까지 나오면서 국민의힘 당내 경쟁이 과열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서로에 대한 견제가 도를 넘어서며 공천 결과가 나온 뒤 다시 원팀이 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정재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낙후 지역으로 꼽히는 상당구 구도심에서 재선거 출마 선언에 나선 국민의힘 윤갑근 예비후보. 그동안 수위를 조절해온 것과 달리 이번엔 경쟁자인 정우택 충북도당 위원장을 작심 비판했습니다. 줄 세우기 정치, 인재 양성 없는 독점, 구태 정치의 신물 등 날선 표현들이 발언 곳곳에 연이어 등장했습니다. 만 69세인 정우택 위원장의 과거 토론회 발언을 소환해 이른바 나이 공격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고인물은 썩게 되어 있다는 말까지. 도당 위원장의 출마 자체가 불공정이며 대선 승리에 장애가 될 뿐이라고 거세게 압박했습니다. 대통령 선거의 승리를 이끌어가야 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자신의 정치적 욕망만을 위해 이용하면서 몹쓸 짓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황제 정치를 우리는 끝내야 합니다. 도넘은 비판에 정우택 위원장 역시 새롭게 진입하려는 사람들이 항상 하는 얘기라며 윤갑근 개인이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고 맞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총선 당시 자신을 밀어내고 전략공천을 받았다가 낙선한 윤 후보를 겨냥해
잘못된 공천론을 다시 꺼내들었습니다. 우리 당이 2번이나 잘못된 공천 결정을 할 거라고는 저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공천에 대해서는 제가 이번에는 확실하게 받을 것으로 저는. 두 사람은 설 장보기 행사를 두고도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윤갑근 후보가 상당구 육거리 시장을 찾아 지지를 호소한 뒤 돌아가자 뒤이어 정우택 위원장이 도당 당직자, 상당 당협위원 등과 함께 같은 날 같은 장소를 찾은 겁니다. 불과 1시간 차이로 벌어진 일인데 양쪽 모두 먼저 준비했다는 입장. 윤 후보는 요청만 있었다면 동참했을 것이라며 도당 위원장의 경쟁자라서 충북도당이 기획한 행사에 배제된 것이라고 주장했고, 당원 동지들이 많이 계신데 연락받은 분이 전혀 없을 것이다. 그래서 저도 연락을 받지 못한 것이고, 도당의 사당화 내지는 개인을 위한 운영, 이런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정 위원장은 같은 상당 당협 소속이면서 따로 장보기 행사를 한 윤 후보 쪽이 문제라고 반박했습니다. 당협에서 하는 행사입니다. 그러니까 당협의 행사에 자기도 당협의 당원이면 당연히 우리랑 지금 같이 움직여야죠. 좀 따로 한다는 거는 난 이런 그런 장보기 행사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뜩이나 인파로 붐비는 대목장에 벌어진 양측의 과열 경쟁이 상인들도 달가울 리 없습니다. 가장 대목 기간인데 이 시간에 와가지고 그때 저희한테 도움도 안 되는 그런 시간을 갖는다는 게 저희는 조금 그렇다는 얘기죠. 그분들도 경쟁에 우리가 희생양이 될 수는 없는 건데. 무혈 입성 가능성에 이전 투구로 치닫는 국민의힘 공천 경쟁.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설 연휴 이후 구체적인 공천 방식을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 뉴스 정지영입니다. 대형마트에 맞서 고전하던 전통시장도 1년에 2번, 명절 대목에는 그나마 온기가 돈다고 하는데요. 이런 전통시장 사이에서도 규모에 따른 양극화가 점점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명절을 앞둔 두 전통시장의 엇갈린 표정을 심중만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명절 연휴를 앞둔 평일의 청주 육거리 시장. 미로 같은 골목마다 인파가 한가득입니다. 인기 점포 앞에는 긴 줄도 늘어서 있습니다. 신이 난 상인들 호객 소리도 덩달아 커집니다. 충북 최대 시장이라는 공간이 부족해 시장 밖 도로까지 노점상이 장사진을 쳤습니다. 박리 담회가 가능한 여기선 더 싸게, 더 많이 주는 전통시장만의 애누리와 덤도 경쟁입니다. 그봐 진작에 얘기하라니까. 달라는 만큼 다 주세요. 네. 전통시장 이용객들이 동네 시장을 지나쳐 여기로 모여드는 이유입니다. 육거리 시장이 잘 와요. 왜요? 뭐 싸고 골고루 살 수 있고 덤도 많이 주고. 단체로 몰려오는 기관 정당 등의 장보기 행사도 이왕이면 사람 많은 시장에 몰리니 적어도 명절 특수 땐 대형마트 부럽지 않습니다. 평소에는 떠밀려 다니거나 그러진 않는데 대목에는 떠밀려 다니다 보니까 실감하죠. 같은 날 청주의 또 다른 전통시장. 점포 입구는 쓰레기 더미에 막혔고 찢어진 비가림 천막이 바람에 나부낍니다. 점포는 과반이 문을 닫은 상태. 간간히 내놓은 잡화며 과일 매대가 겨우 전통시장의 명맥만 잇고 있습니다. 남죠. 남는데 이제 저기 하면 시원찮은 건 이제 이웃에서 먹을 만한 건 나눠 먹고 팔 만한 건 그냥 팔고. 90년대까지 손꼽혔던 시장이었는데 지금은 무산된 10여 년 전 재개발 움직임 당시 상인들이 떠나며 상권이 무너졌습니다. 상점이 빠지니 손님이 빠지고 손님이 빠져서 상점이 또 빠지는 악순환의 현장을 이곳 상인들도 이름만 시장이라고 말합니다. 상점이 다 닫아서 구색이 없잖아. 살 게 있어야지. 여기서 이거 사고 저거 사고 한꺼번에 장을 보는데 그게 없으니까. 현재 충북에서 지자체 인정을 받은 전통시장은 63곳. 모처럼 찾아온 명절 대목 앞에서 전통시장 간의 엇갈린 표정이 더욱 선명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심충만입니다. 변변한 예술 공연장과 전시관이 없는 지역에선 크고 다양한 볼거리를 찾아 서울과 수도권으로 원정 관람을 가곤 하죠.
이런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대형 공공문화예술공간 3곳이 충주에서 동시에 추진되고 있습니다. 허지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985년 건립된 충주문화회관. 오래된 시설과 무대 환경에 최신 음향과 장비가 필요한 대형 공연 연출이 쉽지 않습니다. 충주시가 뮤지컬과 오페라 등 대형 공연을 올릴 수 있는 규모의 예술의 전당을 오는 10월 착공합니다. 위치는 충주 호암동 종합운동장 장애인체육관 옆에 공터로 남아있는 공간으로 현재 1,100석, 지하 2층, 지상 2층 규모의 건축 설계 용역 중입니다. 공립공연장 가운데 흔치 않은 파이프 오르간 설치도 구상 중인데 예상 사업비는 378억 원으로 오는 2024년 12월 준공하면 청주에 이어 도내에서 두 번째로 큰 규모의 공연장이 됩니다. 최신식의 무대 음향 시설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예술의 전당이 준공이 되면 충북 북부 지역에선 최신식의 공연장이 돼서 아마 대규모 공연을 많이 유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인근 호암지 산책로와 맞붙은 시유지엔 시립미술관이 추진됩니다. 산책로와 연결될 시민의 숲 옆에 호암지를 조망하는 방향으로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지역에 뿔뿔이 흩어져 전시되던 미술품을 한데 모아 전시하고 미술인들을 위한 교육 공간으로 구심점을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의 공립미술관 건립 타당성 사전평가를 신청해 놓은 상태로 상반기 중 평가에 통과하면 행안부 지방투자심사를 거쳐 193억 원을 들여 오는 2024년 착공해 2026년까지 공사를 마무리한다는 목표입니다. 이게 단순히 무슨 그림 전시관이 아니고 충주 지역에 맞는 충주의 자연과 여러 가지 역사 문화에 맞는 콜렉션을 통해서 여기에 와야만 그걸 볼 수 있다는 그런 미술관을 만들 겁니다. 마지막은 충주 무술공원에 들어설 국립충주박물관입니다. 탄금호를 조망할 국립충주박물관 부지입니다. 이 기존 라이트월드 부지의 4분의 1 정도를 포함하고 있는데요. 이 대형 플라타나스 등 주위의 자연 환경을 최대한 살리는 방향의 설계가 최근 확정됐습니다. 스페인 건축가가 참여해 건물 내에서 다양한 자연경관 조망이 가능하도록 설계했습니다. 사업비 401억 원이 확정된 상태로 내년 말 착공해 2026년 준공되며 국립중앙박물관과 충주시는 고구려를 주 테마로 삼국 요충지 중원문화, 불교 중심지 충주를 전시 방향으로 삼을 예정입니다. 수십 년 만에 지역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할 공간이 구체화된 만큼 무엇보다 그 안을 채울 내용 준비가 중요해졌습니다. MBC 뉴스 허지입니다. 지난해 충북의 수출액이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한국무역협회 충북지역본부가 집계한 지난해 충북 수출액은 전년보다 15.7% 많은 287억 7천만 달러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2년 연속 두 자릿수 성장률을 유지했습니다. 충북 수출 비중 1위인 반도체가 서버 구축 등 글로벌 수요에 힘입어 22.4% 늘었고 진단키트를 중심으로 한 의약품 수출도 53.7% 증가하며 전체 수출 성장을 주도했습니다. 한편 충북의 무역수지 흑자도 192.5억 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충청북도가 내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설 연휴 기간 보건소와 응급의료기관, 병의원, 약국을 중심으로 응급진료체계를 운영합니다. 응급환자 발생을 대비해 24시간 응급의료기관과 응급의료시설 20곳은 매일 운영되고 보건기관 99곳, 병의원 1,131곳, 약국 480곳은 날짜별로 돌아가며 문을 열어 진료 공백을 막게 됩니다. 날짜별 운영 의료기관 등은 보건복지부 콜센터, 119, 응급의료 포털 등에서 확인할 수 있고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운영 기간과 시간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충청북도가 설 명절 이후인 다음 달 3일부터 8일간 경로당 임시휴관을 시군에 권고했습니다. 충청북도는 오미크론 변이가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3차 접종 완료자 돌파 감염이 잇따르고 있어 경로당 임시휴관을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충북도 내 경로당은 3차 접종 완료자만 이용할 수 있고 외부 방문자는 출입이 금지돼 있습니다. 2022 괴산 세계 유기농 산업 엑스포 조직위원회가 산업전 시간에 참가할 기업과 기관, 단체를 5월까지 모집합니다. 모집 대상은 가공식품, 화장품, 펫케어 산업 등 관련 기업과 기관, 단체 400여 곳으로 유기 또는 무농약 인증을 받은 제품과 원료를 사용한 경우에 한합니다. 참가 기업에게는 국내외 바이어 유치와 수출 상담회가 지원됩니다. 목표 관람 인원 72만 명인 괴산 세계 유기농 산업 엑스포는 오는 9월 30일부터 10월 16일까지 17일간 유기농이 여는 건강한 세상을 주제로 개최됩니다. 단양에서 발견된 순배찌르개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됐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선사문화연구원은 단양 수양계 육지구에서 출토된 순배찌르개를 탄소 연대 측정법으로 분석한 결과 최고 4만 6천 년 전 유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뉴스투데이 충북 소식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